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 마련된 대피소가 운영된 지 보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액이 4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익산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장기 구호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수해 현장에 전국의 봉사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장병 등 복구 인력을 위해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군산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심각합니다. 10곳 중 2곳이 비어있는 상황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마련된 대피소가 운영된 지 보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로 돌아가 일상 복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장기 구호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수마가 얽힌 익산에 마련된 대피소는 26곳. 운영된 지 보름 만에 대피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대피소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646명. 15일간 총 26개의 대피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646명의 주민이 대피소를 이용하였고 이재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가 일상 복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 지역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물건은 하나 전혀 쓸 수도 없고 전기 장판,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나 파기가 돼서 문제인 거죠. 지난 26일 기준 정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익산의 재산 피해액은 388억 원. 이달 말까지 피해 접수가 진행된 데다 농기계 침수 피해 등은 접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데 접수된 피해 1,717건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205억 원입니다. 벼 4,100헥타르, 비닐하우스 9,790동을 포함한 시설원예 590헥타르입니다. 익산 전체 1,209농가의 66%가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965곳과 축사, 주택, 상업시설 등 사유시설 498곳이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익산시는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구호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침수된 주택 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이재민이 안정적으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용안, 용동, 망성면 일대는 의료 지원반과 특별 방역팀이 지원됩니다. 주택이 아예 무너져 귀가가 어려운 주민 4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이용료 등 임시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주택 수리비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지원반 및 특별 방역팀을 운영하여 방역을 강화하여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593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익산. 대피소 운영 종료 등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하루 200톤 이상의 수해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망성과 용동면 등 수해 현장 복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각종 쓰레기 20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까지 하천 주변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악취와 해충 발생, 수질 악화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익산 농촌을 찾은 관광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7월 기준 10만 7,505명의 관광객이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농촌 관광 프로그램에는 딸기 따기, 천연 화장품, 블루베리 케이크 등 지역 자원 98개가 활용됐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가 5년 전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인구는 177만 4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5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만 5천 명으로
5년 전보다 11,000명이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21년 193.3에서 지난해 210.1로 16.8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항 화물 처리 실적이 1년 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군산항의 화물 처리 실적은 1,202만 1,000톤으로 전년도 1,079만 4천 톤보다 122만 7천 톤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화물은 전체의 26.1%를 차지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1,017만 1,000톤으로 전년도 885만 8천 톤에 비해 14.8% 증가했습니다. 망성면 수해 현장에 전국 봉사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봉사단체들은 하루에 1,000개의 도시락을 만드는데요. 어려움 극복에 함께 힘쓰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망성면 나바위 성당. 사랑의 밥차 2대가 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주도로 수해복구 현장에서 도시락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시락 준비에는 전국 봉사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북 전주를 비롯해 경주, 부산에서도 밥차 운영에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폭우로 해가지고 익산시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주시 여성단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가자 해가지고 익산시 여성단체 또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봉사자들은 매일 1,000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전주 연탄은행과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준 밥차 덕분에 많은 양의 도시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도시락은 장병들과 이재민들을 위해 나눠집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됩니다. 항상 뿌듯하죠. 제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수해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국 밥차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 셋째 주 588건, 7월 셋째 주 1,346건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정부에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 뒤로 공식 연기하면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며 2차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도 선관위가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정치인 후원회 기부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A씨가 기부한 연간 후원금은 2천만 원이 넘어 기부 한도액을 초과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도의회는 김슬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안전관리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등에 나서야 합니다. 도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지수는 76으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지수는 66으로 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은 줄었지만 10곳 가운데 2곳은 비어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 인근의 원도심. 문을 닫은 중대형 상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때 군산 최고의 상권이었던 나운동 거리도 한 집 건너 한 곳이 문을 닫으면서 구도심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군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7%로 2014년 16.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데다 인구 감소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런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굳이 꼭 대면 안 해도 되는 업종들, 의류 브랜드 매장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형 아울렛 매장에서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 다 판매하고 무료 반품도 해주니까 굳이 비싼 임대료 지불할 이유도 없고 뭐 매출도 안 오르고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반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올 들어 15.5%로 2020년 27.6%로 정점을 찍은 뒤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규모를 줄이면서 소규모 점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점포 10곳 가운데 2곳은 비어있고 7년 전 1.8%와 비교하면 공실률은 8배 이상 올라 여전히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딴 폐쇄로 시작된 경기 침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 원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지역인재를 선발해 장학금 2억 9,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오늘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인재 26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지역인재는 일반, 특별, 다자녀, 다문화, 예체능, 인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선발됐습니다. 군산시와 세아베스틸이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세아베스틸은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협약과 함께 여름이불 200채와 선풍기 200대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군산 인피면의 한 도로로 돼지 70여 마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실려있던 돼지들이 이를 피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포획을 위해 익산에서 군산 서수간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됐습니다. 이번 시험의 도내에서는 초졸 74명과 중졸 198명, 고졸 840명 등 모두 1,112명이 지원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전주 공고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이며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가 이뤄집니다. 필리핀 블라칸주 대표단이 28일 전북도를 방문해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다니엘 페르난도 주지사 등 블라칸주 대표당 10여 명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만나 교류 가능 분야를 비롯해 계절 근로자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지역 대표들은 농업기술과 문화교류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고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면 업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노동자, 사용자, 노동조합 등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포상합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모범사업장은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룬 도내 사업장 중에서 선정합니다. 산업평화 대상은 노사화합과 상생 분위기를 조성한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선발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한 곳 1,500만 원, 중견기업 2곳 각 1,300만 원, 중소기업 3곳 각 1,000만 원 등 모두 7,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영재 안에서 69개 나라가 참가하는 139개 전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스카우트 연맹 100주년 등을 기념하는 스카우트 전시, 반기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마을이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한복을 체험하며 한국 관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관, 전북의 문화와 특산물을 홍보하는 전라북도관, 9개 세계 종교를 체험하는 종교관 등도 운영됩니다. 원광대에서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호남권과 수도권, 영남권 등 모두 75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대학별 상담을 통해 대학 입학 관계자가 직접 효율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진학특강은 도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박람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의 재취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교육은 다음 달 22일까지 일정별로 3차례가 진행되며 희망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 설계 기본교육과 진로 설계서 작성법 등을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퇴직 예정 3년 이내까지 대상자를 넓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26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 원예농협과 남원 원예농협이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며 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주고받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산과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가끔 구름이 많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